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예상하는 바로 흘러가곤 있으나 주식이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방향성과 시나라오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음 하고요. 이번 영상은 다소 조심하자는 의미와 하락보다는 롱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해칭으로 인버스를 롱 비중보다는 많지는 않게 들고 가시라고 조언을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S&P 500 포워드 PER 21.5배 상태입니다. 5,700대로 포인트가 떨어졌음에도 PER 상태가 그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22배를 넘기면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숏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산타랠리를 준비한다면서 벌써부터 매수 기회를 엄청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별주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수로만 따지고 본다면 과연 이러한 고밸류 상태에서 TQQQ 혹은 UPRO를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서 과연 얼마나 앞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더군다나 빅테크는 이제 엔비디아 말곤 실적 발표를 모두 한 상태이기에 아직 포워드 EPS 상황을 보진 못했지만 더 이상 밸류를 낮출 만한 명분이 없을 뿐더러 10년물 채권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이러한 고밸류는 용인되지가 않습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에 속하고 주식은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더 상승한다면 주식에 있는 돈을 채권으로 돌릴 겁니다. 무지성으로 1배수나 2배수 꾸준하게 적립할 여유자금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3배수는 지금 투자하기엔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QQQ ETF 11월 4일 옵션 상황입니다. 롱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많이 몰린 포지션이 489에서 49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으로 495에서 496달러 정도 됩니다. 495에서 496달러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건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 입장에서는 480달러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역시나 롱과 마찬가지로 486에서 490달러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만약 그럼 QQQ가 21이평 위로 갑자기 쏘면 숏이 청산되면서 전고점까지도 한 번에 밀어올릴 수도 있게 됩니다. 대신 일단 롱 포지션이 495에서 496 사이에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한 번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95에서 496달러 옵션 롱 포지션들이 청산될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QQQ ETF 월봉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경우의 수를 본다고 할지라도 3개월 안에 21이평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는 확률이 희박한데 그걸 만든 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직도 해석을 잘못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게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월봉상 21이평선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야 하는 건데 41이평선까지 밀어버리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주가가 뭔가 큰 충격, 나올 수 있는 충격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10년물 채권금리 상승이 가장 현재는 큰 충격으로 보이고 혹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한다거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이란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이스라엘 공격한다거나 대선 결과가 흐지부지하게 돼서 승복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서 폭동이 일어난다던가 그게 나와서 만약 월봉상 2025년 1월 안에 41이평을 만나러 가면 물론 풀매수는 추천하지 않지만 우습게 소리로 무조건 풀매수로 매수해야 할 만큼 좋은 위치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나스닥이 22%가량 떨어집니다. TQQQ를 현재 보유하고 최근에 매수했는데 손절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60% 맞아버린다는 거고 반도체는 뭐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암흑기가 됩니다. 물론 손절을 인정하고 아래서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분이 결국 또 2023년도처럼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S&P 500 지수 차트 월봉으로 보면 41이평선까지 대략 19% 하락 정도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81이평선까지도 밀렸던 S&P입니다. 다만 역시나 월봉으로는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QQQ ETF 주봉을 보면 현재 대파동이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80에서 121 이평선까지 가는 건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주봉은 금요일이 되어야지만 파동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터치했으니 닷컴 버블 때와는 완전 다르지 않냐? 라고 반박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캔들이 전고점을 가던 말던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파동 혹은 녹색파동 혹은 중파동이
과매수권에 들어갔냐 아니면 그전 고점과 비슷하게 올라갔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의 닷컴 버블 때와는 녹색 파동의 위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전고점을 간 경우이기 때문에 녹색 파동 위치가 다릅니다. 리먼 사태 전 주봉 모습입니다. 대파동은 고점을 낮췄지만 캔들은 전고점을 깨고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혹시라도 폭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깬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그걸 보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현재 소파동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려가는 소파동이 언제 올라갈까가 결국 추가 상승이 올 만한 타이밍인데 일단 올라가고 있는 대파동을 아래로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조건식이 있습니다. 중파동의 쌍봉입니다. 현재 중파동이 외봉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이 소파동의 쓰리봉 이상입니다. 현재 두 번째 봉우리가 마무리가 되었고 세 번째 봉우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파동이 언젠간 한 번은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일단 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소파동이 위로 갈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도 소파동이 아래로 내려가면 주중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윗꼬리 달고 아래로 주가는 내려오면서 마감이 될 터이고 만약 다음 주에 소파동이 위로 돌아서 올라간다면 QQQ 기준에서 금요일 종가는 495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의 소파동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봉의 대파동의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일봉의 대파동이 주봉의 소파동 역할을 미리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파동만 보면 다음 주 소파동은 일단 내려가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봉상 대파동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대파동이 위로 돌리려면 캔들 위치가 20일 이평선 위여야 하고 파동에서는 중파동이 다시 위로 돌려서 반 이상 올라가면 되는데 현재 일봉상 21이평선 위치가 정확히 492에서 493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옵션에서 롱 포지션 495에서 496이 승리를 거두면 숏이 청산되면서 일명 스퀴즈가 나면서 갑자기 다음 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롱도 청산되면서 어느 정도 롤백이 나오겠죠. 하지만 금요일 종가가 494 이상만 유지된다면 소파동은 위로 돌리면서 장이 마감됩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도 소파동은 일단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틀려야 한다면 다다음 주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세 번째 소파동이 완전히 과매수권에서 상승을 더 지속하면 일단 11월의 하락은 안녕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대신 S&P 500 밸류 상태를 봐서는 그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주식은 실제로 주가가 움직여봐야지만 알 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 11월 셋째 주 15일 옵션 만기일쯤으로 해서 조정장이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고 현재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하락이 안 나오고 상승이 나와도 이익이고 설령 하락이 나와서 롱이 조금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바로 손실액을 최대한 적게 손절하면서 숏으로 그걸 회복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반도체는 정말 하락폭이 클 거기 때문에 당분간 SOXL 투자는 소액씩만 하시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